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34강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명사편을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포함해서 총 3시간 동안은요. 길어진 명사들을 모두 싹 모아서 정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길어진 주어만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길어진 목적어만 모아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길어진 명사 보어 그리고 명사 전체를 싹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길어진 주어 모아볼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챕터 3를 통해서 길어진 명사 8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길어진 명사도 결국 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길어진 명사 8가지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만 모아서 살펴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어 자리에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길어진 명사 8가지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네들을 봤을 때는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꽤 힘들긴 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져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가슴이 때로는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저만의 바람일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갑니다. 자, 이런 길어진 명사 8가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게 됩니다. 투부정사 구부터 복합 관계대명사 절까지 구와 절은 단수 복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하실 건요. 얘네들에 속한 명사가 혹시 복수명사이고 이 복수명사가 동사의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얘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어진 명사는 모두 다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는 거 원칙을 잘 챙겨두시죠. 또 하나 더요. 얘네는 길어진 명사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길어진 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말 그대로 길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싹 뒤로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네요. 자, 가주어, 진주어 패턴 is로 시작해서 주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온다고 했고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주어가 이렇게 문장의 뒤에 자리 잡는 이런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투부정사 구, 접속사 대절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접속사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 절도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동명사 구는 쓰이긴 쓰이는데 자주 안 쓰이고요. 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길어진 주어의 구조와 예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전치사 명사 덩어리까지 갔는데 여기에 문장의 동사가 보이고 있네요. 동사 앞자리에 쓰인 투부정사 구 주어가 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나 is 쉽지 않습니다. 자, 문장의 동사 앞자리. Learning foreign languages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learning이라는 동사가 foreign languages를 목적어로 받고요. 그리고 나서 take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What to do next is really important. 자, 의문사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동사가 나왔죠. 주어 자리에 쓰인 상황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That he passed the exam is true. that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앞에 명사 없으니까 적어도 얘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포함했네요. 자, 이때의 동사는 대절에 속한 것이고요. 얘를 건너뛰고 얘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인 대절. 근데 얘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했네요.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Whether you agree or not doesn't matter. whether로 시작해서 or not이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러면 whether you agree or not, 당신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What I want to do now is to sleep. 자, what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주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의미적으로 여기까지 묶인 상태에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관계대명사 what 절이 되겠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is to sleep, 잠자는 것입니다.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Why he left Korea is not clear. 자, 의문사 why로 시작을 해서요.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절을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의문사 절. 앞에 the reason이 있으면 관계 부사 절이 되겠지만 없으면 의문사 절, 간접 의문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는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가 한국을 떠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Whatever you want is not important to me. 자, whatever. 복합 관계대명사 이거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나와 있네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is not important to me.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싹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길어진 명사 8가지가 웅장하게 주어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그 뒤에 모두 다 단수 동사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저는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주어 자리에 8가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말로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단수 동사로 받는 것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3번째 시간에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물론 다 모아서요. 그때는 정말 온갖 것들을 싹 다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장으로 가죠. 431번입니다. 자, waste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낭비가 돼요. 자,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인데요. 얘는 if not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What you buy is waste unless you use it. 당신이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해석이 되겠네요. 자, 앞에 what you buy가 관계대명사 what절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is가 동사네요. 그리고 나서 waste가 명사로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unless는 접속사,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눠서 의미를 파악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한 방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이 사는 것은 is waste, 낭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물건을 사는데 그것을 안 쓰면 낭비 혹은 쓰레기로 남을 수가 있겠죠.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동사는 단수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432번 갈게요. 자, fully는 완전히라는 뜻이고요. charge는 충전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It takes 90 minutes for the battery to be fully charged. 자, 이 문장은요. 길어진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는 예문은 아닌데요. 우리 이 주어편에서 살펴봤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함께 복습하는 개념에서 넣어놨습니다. 얘는 가주어, 진주어, 비인칭주어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it takes 구문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90분이 걸립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데 뭐 의미 파악은 전혀 어려울 게 없겠네요. It takes 다음에 시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미상 주어가 있는 상태로 투부정사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투부정사 안에를 보니까 be fully charged예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원형, 결국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받고요. 그리고 수식어, 보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데 동사의 성질은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동사에는요. 시제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도요. 시제 있고요. 태 있어요. 조만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수동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동사가 BPP 형태가 되면 되겠죠. 투부정사가 수동태 이렇게 된 상태구나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fully라는 부사가 charged라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90분이 걸립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데
깔끔하게 의미 파악되고 있네요. 433번. overtime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both는 둘 다라는 의미의 대명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상관 접속사 편에서 당연히 하겠죠. Over time, it became clear that he couldn't do a good job at both.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뭐가요? 그가 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양쪽에서 혹은 둘 다에서. 선생님, 이거요. 가주어 같고요. 대절이 진주어 같은데 얘를 왜 그것은이라고 해석했죠? 뭐 사실 가주어는요 원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앞에서부터 볼 때 그냥 얘가 가주어인지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시고 그것이 뭔지 궁금해? 그러면 궁금하면 혹시 진주어는 나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주어가 있는지 보시고 나와 있다면 그리고 해석이 매끄럽다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할 때도요. 가목적어 일단 그것을이라고 해석하고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주어 진주어도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면 그냥 그것은이라고 해석하고 나서 그 뒤에 진주어 나오면 그것과 매끄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뭔데? 대절이 진주어로 나와 있구나. 그가 양쪽 일에서 잘할 수 없다는 것. 그가 양쪽 일에서 잘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로 대절이 쓰인 상황. 434번. 자, accept는 받아들이다. responsibility는 책임이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Accepting a job means that you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goes with it. 자, 어떤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당신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것과 함께하는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텐데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그리고 동사가 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means라는 동사 뒤에 that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대절이 목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 the responsibility가 목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명사 responsibility 뒤에 that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겠네요.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 단수니까 단수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접속사 대절로 mean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이때의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이고요. 주격이네요. 앞에 있는 명사 responsibility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우리 이 짧은 한 문장 내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어떤 일을 떠맡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뭘요?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요. 어떤 책임? 그 일과 함께 가는 전반적으로 해드리면 당신이 어떤 일을 떠맡는다는 것은요. 그 일이 수반하고 있는 책임을 함께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뭔가 일만 딱 맡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질 일들 이런 것들은 싹 신경 안 쓰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의미 파악은 됐고요. 문장의 구조, 중요한 포인트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435번 approach는 접근하다. 자, impact는 영향을 미치다.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자, 어떤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그 밖에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 정도까지 의미 파악이 됐을까요? 의문사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사가 단수로 받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상태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impact라는 동사의 목적어 나와 있고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앞에서부터 갈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접근하는가가 그 밖의 모든 일에 영향을 준대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자, 이 말은 자,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하는지 혹은 시작하는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대하는가 접근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밖의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머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의문사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36번. tough는 힘든, 곤란한 형용사고요. settle down은 전념하다, 몰두하다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distraction,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 나왔던 거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그렇습니다. 자, 힘들 수 있어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너무 많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주어로 시작을 해서 비동사,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진주어 자리에 쓰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한 방에 빡 파악이 되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요. 자,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공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러면 settle down이 전념하는 거다. 몰두하는 거니까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언제요? There are 있을 때가 되겠죠. 뭐가요? 너무나 많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것도 없고요.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437번. 자, obvious는 분명한, reason은 이유나 근거의 뜻으로 쓰인 명사고요. suppose는 생각하다, 가정하다. probably는 아마도. There doesn't seem to be any obvious reason to suppose this is true, but it probably is. 사실 이 문장은요. 길어진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명사편에서 seem to 동사 원형을 정리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문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자,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there 비동사 구문인데 이 비동사 앞에 seem to를 넣어놓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seem to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esn't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there doesn't seem to be까지가 하나로 묶일 텐데 비동사 다음에는 명형장 그래서 any obvious reason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reason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suppose라는 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요. 동사,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접속사 대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his가 다시 주어고요. 얘가 전체로 동사로 바라봐주면 되겠죠. 접속사 나오고 다시 부사 건너뛰고 동사 이렇게 나는데 비동사 다음에 뭐가 좀 빠져있는 상태 같죠? 아마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됐을 겁니다. 자, 분석이 됐어요. 어떤 분명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즉 사실일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분명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아마도 느낌상 사실일걸? 근데 왠지 이렇게 되면 그 느낌이 맞죠.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em to 동사 원형 다시 한번 챙겨가시죠. 438번입니다. bottom line은 핵심 또는 결론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결론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 부사입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결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두뇌가 더 행복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거고요? 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The bottom line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더부터 명사까지 갔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여기에 대시 있으니까 접속사 대절이 보어 자리에 쓰였구나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싹 빼고 the habits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그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붙어 있는 거. 우리 의미상 주어를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to be happier는 뭘까요? 앞에 있는 habits를 수식하는 걸까요? 그러면 두뇌가 더 행복할 습관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인다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이요? 두뇌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뇌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두뇌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해야 두뇌가 머리가 자꾸 회전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치매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구체적인 사항은 기출 문제로 좀 더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정도에서 의미 파악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정말 그런 의미였어? 라고 기출 문제로 가보셨는데 그 기출 문제하고 살짝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문장 내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면 뭐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맥락 속에서 파악이 되되 그 기출문제의 맥락과 살짝 다르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하긴 하는데 뭐 살짝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문장 내에서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절이 보어 자리에 쓰인 것이고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함께 보시면 더 좋고요. 439번 Pay attention to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Dismissive는 무시하는, arrogant는 오만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doesn't mean you'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자, 해석부터 해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구조가 좀 보이셨나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자, 일단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여기까지 쓰였고요. 그리고 동사가 단수 형태로 받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절이 ma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럴 때는 대시 자주 생략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 하나가 보이고 있는데요. 비동사 being 그리고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 you are arrogant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거만하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당신이 무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한다는 건데요. 지금 뭐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데
이 사이에는요. paying attention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때 some people과 others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겠군요. 이때 not은 동명사 바로 앞에서 부정하는 거고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붙이면 부정이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뺐다. 근데 없어도 의미 파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doesn'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요? 당신이 무시를 하고 있거나 혹은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당신이 무시를 하고 있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누군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의나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도요. 한 반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모두 항상 똑같이 항상 똑같은 주의나 관심을 기울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날에는 누구한테만 잘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440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포럼은 그냥 말 그대로 포럼이나 장, 토론회를 말합니다. 토론의 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ompare는 비교하다. compare A with B의 패턴으로요. A와 B를 비교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experience는 경험, value는 가치, customer 소비자 또는 손님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자, value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동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 봤던 거죠. The internet opened up a forum for customers to compare products, experiences, and values with other customers easily and quickly. 자, 인터넷은요. 장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교할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주어가 되겠고요. open up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forum이 목적어. 그리고 나서 의미상 주어가 쓰였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forum을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ompare의 목적어로 products, experiences and values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ompare A with B 여기까지 되고 부사 두 개가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어떤 토론의 장 같은 것을 열어놨다는 거죠. 어떤 토론의 장이요? 소비자들이 비교할 뭐를? 제품, 경험, 그리고 가치를 다른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전달해 드렸네요. 자,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볍게를 보라고 하지만 마음은 무거우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시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많습니다.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들 우리 차근차근 함께 해결하면서 끝까지 완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35강이고요. 길어진 목적어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0개의 기출문장이 있으니까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해석은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